안녕하세요. 수능완성 6강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강은 내용이 어려운 게 별로 없어서요. 두 문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가시영상과 적외영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시영상, 적외영상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고 또 이번 교육과정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선 일출과 일몰, 그러니까 해가 뜰 때 혹은 해가 질 때에 찍은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이란 얘긴데요. 여기서 볼 때 가시 영상은 지금 우리나라 동쪽으로만 보이고 왼쪽이 서쪽이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적외는 다 보입니다. 적외는 해가 떠 있든 안 떠 있든 원래 보이니까요. 그죠? 그럼 이 가시 영상을 보고 이게 일출인지 일몰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 태양은 동쪽에서부터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고 있는 쪽이 동쪽이란 얘기죠. 지금 동쪽만 비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일출인 거예요. 해가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 동쪽에서부터 햇빛이 서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몰 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쪽에만 해가 떠 있고 동쪽은 이미 해가 져 있는 상황이 되겠죠. 동쪽에서 해가 일찍 뜨니까 해가 일찍 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출과 일몰 구분하시는 법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출식이 맞고요. A에는 하층운이 형성되어 있다. 자, A에 하층운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자, 이 니은과 디귿이 일단 관련이 있게 되는데 자, 하층운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낮은 구름이란 뜻이죠. 무슨 말이냐? 구름의 높이가 낮다라는 얘기예요. 하층운이란. 구름의 높이가 낮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구름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낮은 데에 있을 수가 있고 높은 데에 있을 수가 있는데 낮은 곳에 있으면 여기는 온도가 높아요. 지면이랑 가까우니까. 근데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적외선의 검출량이란 말은 적외선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물체에서 나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체온을 재는 거 다양한 체온계가 있는데 대부분 적외선을 이용해서 체온을 잽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의 양을 가지고 체온을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뜨거우면 적외선이 많이 나옵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가 적외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낮은 구름이 적외선이 많이 나오고요. 온도가 낮은 높은 구름이 적외선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가와 나를 보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외워야 돼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잘. 온도가 낮은 높은 구름을 우리는 적외 영상에서 하얗게 처리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왜 하얗게 했냐? 가시도 하얗고 적외도 하얗면 높고 두꺼운 정란운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둘 다 하얄 때 정란운이라고 하기 위해서 적외 영상에서 이렇게 온도가 낮은 높은 구름을 하얗게 처리했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외워야 될 내용이니까 나름대로의 인과를 넣어서 적절하게 외워보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온도가 낮은 높은 구름이 하얗게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 A에는 하층운이 아니라 상층운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디귿 볼게요. 가와 나 모두 짙은 흰색일수록 각각 가시광선과 적외선의 검출량이 많음을 나타낸다. 이게 왠지 그럴듯하거든요. 왠지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하지만 디귿 의외로 둘 다 아닙니다. 자, 가시영상 A에서는 짙은 흰색으로 처리되는데 가시영상에서 희다는 말은 뭐냐면 두껍다란 얘기입니다. 구름이 두꺼워요. 그죠? 구름이 두껍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두꺼운 구름. 두꺼운 구름은 반사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시광이라는 거는 가시 영상이라는 거는 구름에서 반사된 빛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많이 두꺼우니까 빛이 많이 반사되어서 하얗게 처리를 합니다. 즉 가시광선이 많은 건 맞아요. 짙은 흰색일수록 가시광선의 검출량이 많아요. 왜 많다? 두꺼운 구름이어서 반사가 많아서 가시광선 검출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짙은 흰색일수록 온도가 낮고 적외선의 방출량이 적어요. 따라서 적외영상에서는 적외선의 검출량이 적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맞는 게 맞는데 적외선은 적어요. 디귿이 틀려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제 이 문제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가시영상에서 뭐 1출과 1몰 시간대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시영상에서 밝다는 것의 의미, 적외영상에서 밝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바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48쪽의 3.2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는 북반구에서 어느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 기온 풍향 기압을 나타낸 거고요. A, B는 동일 경도상에 위치하고 온대저기압의 영향권에 있다. 자, 동일 경도라는 거는 경도라는 이렇게 세로선을 딱 그려서 자, 동일 경도 하나는 A, 하나는 B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겠죠. 뭐가 A, B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보시죠. 자, 위도는 A가 B보다 높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뭐가 기온이고 풍향이고 기압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 먼저 풍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선 있죠, 점선. 기온이든 뭐 기압이든 이 점선 형태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20도가 돼갔다가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 30도가 된다? 말이 안 돼요. 이건 왜 이렇게 끊어져 있냐면 풍향은 위쪽에도 북쪽, 아래쪽에도 북쪽으로 돼 있으니까 동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고 북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풍향은 이렇게 세로축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 점선이 풍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기온과 기압은 다 일직선 형태로 이렇게 작아지는 형태인데 풍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진 게 풍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풍향이죠. 이걸 찾으셔야 돼요. 다음 기온과 기압을 찾아야 되는데 자, 온대저기압이 점점 나한테 다가오면 저기압이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압이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기압이 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압이 작아지고 다시 커지니까 아시겠죠? 그럼 이 직선이 아니라 이 실선이 기온 그래프가 되겠죠? 니은 기억은 풍향 변화 일단 틀렸어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기온이 올랐다가 내려가고 기온이 올랐다 내려가고 기압은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럼 뭘로 풀란 얘기냐? 풍향 갖고 풀란 얘기입니다. 풍향이 변화가 좀 다르거든요. 관측소 A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동풍이었다가 남동풍이었다가 남풍이었다가 남서풍이었다가 서풍으로 점점 풍향이 바뀝니다. 풍향이 어떻게 바뀌냐? 시계 방향으로 바뀝니다. 관측소 B는 자, 남동풍이었다가 동풍이었다가 북동풍이었다가 이렇게 바뀌죠? 얘는 시계 반대인 거예요. A랑 B의 각각 풍향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향 변화가 시계라는 것은 자, 저기압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됩니다. 우리가 온대저기압이 나를 통과할 때 풍향이 남동에서 남서, 북서풍으로 변한다,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온대저기압 할 때 남동, 남서, 북서는 다 외우잖아요.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나를 통과하게 되면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 원리는 되게 간단한 건데 사실 태풍이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온대저기압, 태풍 다 중심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이 저기압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저기압이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풍향은 어떻게 바뀌냐면 우방향, 우방향, 우방향 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이 전선에 따라서 약간의 풍향의 국소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북서풍이 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무슨 북서풍이 불고 있냐 남서풍이 불고 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풍향 변화를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풍향 변화를 따지게 되면 이렇게 시계 방향이 된다고. 이 온대저기압 위에서는 반대로 온대저기압이 이쪽에 있었고 이쪽에 점점 간다고 치면 풍향이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반시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태풍이 진행할 때 태풍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고 왼쪽은 반시계로 풍향이 변한다는 그 위험반원, 안전반원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태풍의 오른쪽은 위험반원이고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왼쪽은 안전반원이고 반시계로 변하죠. 그걸 단순히 외웠었는데 얘도 저기압이라는 중심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원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푸셔야지 그냥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렸어요. A, B를 그렸어요. 위도는 B가 높아요. A가 더 아래쪽에 있거든요. 정답은 자동으로 디귿이 되는데 T3일 때 관측되는 구름의 양은 A가 B보다 적다. T3일 때 보시면요. T3일 때 지금 기압이 제일 낮고 기온이 제일 높아요. 언제냐면 바로 이 시기죠. 요 시기. 이 온난역이라고 하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존재하는 온난역에 A가 들어있고 B는 그 위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온대저기압을 배울 때 이 지역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비가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가 안 온다는 얘기는 구름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가 B보다 구름이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 디귿이죠. 자, 이 B는 온대저기압의 영향권은 있으나, 그러니까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압이 낮아지는 현상은 있으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온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어요, 사실. 보시면 A랑 B에서 온도 변화가 심한 거는 A에 해당하죠. A가 온대저기압이 통과한 거구나. B는 온대저기압이 그냥 아래로 지나간 거구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다양하게 해석해 보시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걸 왜 풍향이라고 하지? 이걸 왜 기압이라고 하지? 얘를 왜 기온이라고 하지? 혹은 풍향으로도 풀 수 있고 기온으로도 접근해서 풀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6강은 이제 온대저기압, 그 다음에 영상, 위성 영상에 대한 얘기였는데 사실 이 문제보다도 여러분들 7강, 태풍과 악기상 이쪽에서 더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태풍 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풍과 온대저기압은 저기압이라는 공통된 특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풍향 변화가 있다. 이 부분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강에서 뵙겠습니다.